자, 오늘 촬영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과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제 식단에 문제가 없는지, 제가 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은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암 환우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그 다음에 암 환우분들이 마시는 차서부터 과일 먹는 거, 여러 가지 루틴 습관에 대해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고 제팔TV가 하고 있는 게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꼭 시청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NG 모음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렛츠고! 자, 됐습니다. 자, 저기 앞에 보시고, 잠깐만요. 떨어졌나? 됐죠?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 4기 제팔TV 김제팔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번에 있는 병원의 영양사 팀장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정말 어려운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두 명이 앉아서 진행해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전문적인 영양사 분이시고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입원하러 왔었을 때 맨 처음에 다 미팅해서 면담해 주시고 저에게 맞는 음식과 식단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것들에 대한 팁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도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고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처음이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화 영양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영양사님하고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처음에 지금 제가 여쭤볼 게 몇 가지를 이제 여쭤보려고 미리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선생님, 이런 거 좀 찍으려고 하는데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먹는 기본 식단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검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전문가분한테. 제가 먹고 있는 게 선생님, 보통 현미밥, 그 다음에 검은콩, 그 다음에 우엉, 그 다음에, 김치 종류, 그리고 요즘에 좀 주로 해먹는 게 이제 계란에다가 토마토 살짝 불에 달궈서 이렇게 하는 그 정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금치 참 이렇게 해서 한 4-5가지를 기본으로 먹고 있고, 고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생선이나 고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사실은 이런 것들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좋다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팁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워낙 있을까요? 김재훈님 같은 경우에는 식단 조절도 잘하고 계시고, 네. 평소에도 잘 드시고 계시고, 네. 저희가 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만족하고 드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네네. 되게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그 식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개인 기저 질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네. 달라지고, 이제 기본적인 지금 드시고 계신 것 같은 경우, 아까 기본적으로 현미밥 네. 뭐 드시고, 뭐 시금치, 우엉, 뭐 이렇게 뭐 된장찌개 뭐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단편적으로 뭐가 좋다 이렇게 드셔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네. 왜냐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저희 병원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환자분들에 따라서 기저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도 계시고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뇨식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추천드릴 거고, 신장 질환 같은 경우는 흰밥을 추천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인의 질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지금 드시고 계신 거 저는 이제 균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균형식으로 드시라고 하고. 균형식. 맞아요. 네. 그 균형식이라고 하면은 5대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제 보통은 밥, 네. 그리고 이제 어육류찬 같은 경우는 어육류. 맞아요. 네. 1개에서 2가지 정도, 그리고 이제 채소찬. 네.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간식을 또 드시니까 네. 이제 유제품이라든지 과일류 같은 경우 1번에서 2번 정도 드시는 것을 저희가 보편적으로 균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채소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엉, 시금치 이런 것들이 다 글로 들어가는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게다가 네. 된장찌개 안에 들어가 있는 표고버섯, 야채도. 네. 두부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도 이제 보통 콩, 두부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신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미보다는 흰밥을 더 추천한다. 그게 조금 포인트네요. 맞아요. 신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식사에 대해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적인 영양사 분들이나 아니면 네. 전문적인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네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구독자분들한테 맨날 말씀드릴 때 좀 본인의 질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좋다 그래서 따라 하시는 건 좋은데 본인한테 맞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따라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는다. 맞아요.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너무 설명 잘했죠. 네, 진짜. 아주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제가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그 맨발 걷기 운동, 얼싱 말고 간헐적 단식도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저는 16도 8을 하고 있는데 16시간을 이제 굶고, 이제 사실 굶고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공복 시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8시간 내에서 이제 두 끼를 먹는데 그 두 끼가, 그래서 좀 소식으로 좀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이판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은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갔다 오면 사실은 이번에도 사실은 일반 식당 말고 샐러드식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이 여기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식단을 본인이 원하는 식단으로 또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또 조언을 구해서 식단을 바꿀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도 사실은 조금 몸이 약간 무거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고기를 좀 한 이틀 정도 먹고 막 이러면 좀 몸이 무거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저는 지금 샐러드식으로 조금 바꾸는, 채소를 조금 더 부담을 더 주는, 밸런스를 더 주는 거로 바꾸고 있는데, 간헐적 단식을 해보니까 사실은 저는 좋은 점은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만 환우분들 중에서도 간헐적 단식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하시려고 막 하시는 분들한테 좀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간헐적 단식이 요즘에 되게 조금 많이 보편화되고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환우분들 모아놓고 이제 쿠킹 클래스도 하고 여러 네.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질문을 많이들 주시는 부분인데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자가포식이라는 네, 개념으로 네. 뭐 오늘 낮에 식사를 하셨으면 이제 뭐 내일 낮에 식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의 문제점은 이제 식사 횟수가 줄다 보니까 양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다이어트 있네요. 요요현상처럼 막.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만 먹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드시기 맞아요. 때문에 내일은 없는 것처럼 막 먹어요. 맞아요.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환우분들이 많으시고 항암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병원이라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러신 분들도 맞아요.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건강한 사람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뭐 보통 이제 암 세포를 증식을 억제해준다라고도 해요. 네네네. 간헐적 단식이 그렇긴 한데 이제 항암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체력이 많이 좀 저하되고 네, 있는 맞아요. 상태이기 때문에 항암하시는 동안에는 간헐적 단식보다는 그냥 일반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당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당뇨 질환.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되지? 밸런스를 좀 잘 맞춰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 환우분들이 좀 힘드시거나 체력이 안 돼서 이러시는 분들까지도 단식은 어쨌든 간에 굶는 거의 일종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힘드실 수 있어요. 저혈당이 올 수 있는 네네, 부분이 그렇네요.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간헐적 단식의 경우 뭐 당 대사에 개선을 준다 뭐 이런 연구도 있긴 해요. 네네네. 있는데 그에 반해 아닌 연구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 확실하게 뭐 개선이 됐다 안 됐다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또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저혈당 올 수 있는 또 쇼크 올 수 있는 네네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시기 전에 주치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을 그것도 역시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인 컨디션을 또 잘 따져서 해봐야 그쵸, 되고. 그리고 맞아요. 또 저도 사실은 뭐 아주 미약하지만 공부하다 느낀 게 뭐냐면 100%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왜 100%가 안 되냐면 분명히 그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건데 좋은 방법일 수 있고 좋은 음식일 수 있고 좋은 약일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100%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애매하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공부하는 게 그리고 또 섭취를 하거나 이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제가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암 환자가 피해야 될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맨날 이제 잔소리 비슷하게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짠 거, 단 거. 특히 1번 단 거. 1번 단 거. 탄산음료 이런 거 막. 1번 단 거. 2번 기름진 거, 튀긴 거. 튀김 음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 너무 짠 거. 근데 사실은 그 짠 거는 사실 좀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저는 소금을 3가지를 먹거든요. 저는 뭐, 양치하는 소금 따로 있고, 아침에 가글 하는 소금 따로 있고, 차에다 먹는 소금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먹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금은 우리 몸에서 독이 아니라 약인데, 잘못 사용하거나 정제된 소금을 사용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암 환자분들한테는 본인 어떤 거랑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피해야 될 것들 한 번 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뭐 암 환우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저하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일 포인트이긴 해요. 네네네. 저하되지 않도록 내 몸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음식으로 좀 접근했을 때는 뭐 날것이라든지 뭐 육류의 날것, 뭐 생선의 날것 포함해서 날것보다는 익힌 거 위주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들 많은 뭐 뷔페나 이런 것보다는 개별 쉽게 다 드실 수 있는 부분으로 드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긴 해요. 감염 위험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맞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고 사람들이 뭐 집던 집기를 들고 이거 자체가 면역력 저하된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뭐 영향이 없지만 이제 면역력이 저하돼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마저도 호중호 수치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라고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궁금한 게 보통 저는 이제 수술도 다 끝났고 항암도 다 끝났고 지금은 이제 면역 집중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를 조금씩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건 괜찮다고 해서 왜냐면 이제 그게 감염에 오르기 때문에 항암을 받을 때나 수술 직후나 뭐 이럴 때는 절대 안 되지만 이제 회복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또 어떤 맞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안 드시는 건 아니라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막 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낚시도 좋아하고 회도 좋아하는데 먹는다고 정말 막 내일은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먹어보고 또 저는 화장실 확인을 꼭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는지 이건 좀 과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얼음 들어가 있는 회 이런 거 안 먹어요. 물회 같은 거 막 이렇게 얼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피하는 편이고 근데 회인데 완전히 이렇게 약간 드라이하다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물기가 없는 그다음에 좀 많이 차지 않는 그런 거를 일단 조금씩 먹어보고 크게 뭐 설사라든지 어떤 다른 문제가 없으면 조금씩 양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맞아요. 왜냐면은 일반 건강한 사람들도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뭐 생선회 같은 거 살짝이라도 뭐 여름철이나 이럴 때 드시면은 탈 나듯이 똑같은 건데 이제 더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본 건데 사실 저 여태까지 몰랐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식사할 때, 뭐, 에피타이저 먹고, 그 다음에 주식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디저트 먹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꼭 무슨 격식을 차리지 않더라도. 그런데 보통 식사한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과일 같은 걸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잘못됐다는 걸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냥 밥 먹고 입가심으로 먹거나, 입을 상쾌하게 하거나, 뭐 그냥 먹고 조금 더 과일로 후식으로 먹는 정도를 되게 많은데 그게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식사하는 순서 어느 게 더 좋은지 과일을 그러면 앞에 먹는 게 좋은지 뒤에 먹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식사 직후에 바로 과일을 드실 경우에는 이제 혈당이 높아질 수 있고 과일 자체에 당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 이제 식전에 드실 경우에는 이제 드신 다음에 포만감을 좀 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라든지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 같은 경우에는 식후보다는 식전에 드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어른분들 말씀이 다 맞긴 한데 이런 분들에서 약간 틀린 게 있어요. 우리는 식전에 과일을 먹으면 옛날에 저희 어머니 뭐라 그러냐면 밥 먹기 전에 왜 그런 걸 먹어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따르면 과일을 먹으면 식전에 먹게 되면 입맛도 돋궈주고 그 당도 올려주기 때문에 과식하는 걸 좀 방지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소화의 그 순서에도 과일을 먼저 식전에 먹는 게 좋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진짜 딱 좋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차를 정말 차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맨날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는 이제 생강차 완전히 뭐 전 직접 말려서 다 쪄갖고 그렇게 해서 말려서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생강차가 뒷전으로 좀 갔고 현미차가 앞으로 왔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녹차를 이제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녹차는 하루에 2잔에서 3잔. 그다음에 현미차는 수시로 하루에 보통 한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현미차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차를 마셨을 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저는 주로 차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런데 생수 있잖아요. 자, 차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물 대용으로 마실 수 있는 차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뇨 작용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그렇게 물 대용으로 먹으면 안 되는 차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사실은 구독자분들은 아시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 수염차라든지 감잎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뇨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멀리하고 근데 가끔 차로 드시는 진짜 순수한 차로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현미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리차나 이런 것들은 수분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맹물로 먹는 거는 10잔 중에 1잔 정도 될까 말까거든요. 거의 차를 많이 마셔서. 이제 보통 이제 생수를 저는 드시라고 추천은 드려요. 아, 생수. 원래는. 왜냐면은. 좋은 생수. 맞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좋은 생수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삼땡수 뭐 이런 데 맞아요. 거. 조금 그래도 이름이 있는 거. 네네네. 그런 거 조금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물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아, 네. 물 섭취가, 수분 섭취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그냥 뭐 식후에 뭐 친구들이랑 나가서 티를 한 잔 마시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생수 대용으로 계속 마시는 경우에는 이제 차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있는 차들도 은근히 많아요. 네, 맞아요. 녹차도 조금 있고.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하루 종일 생수 대용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신장에도 조금 무리가 올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를 타서 먹는 것보다는 생수로 드시는 거는 조금 힘들지만 그걸로 전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진짜 힘들면은 뭐 보리차라든지 아까 그런 거를 뭐 드실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생수로 드시고 그리고 이제 차 같은 경우에 조금 뜨겁게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죠. 뜨겁게 마시다기보다는 조금 미지근한 온도로 마시는 게 수분 공급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 미지근하게 바로 완샷 때릴 수 있을 정도의 온도로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생수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생수를 고를 때 가격 보고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검출된 성분에 대한 게 인터넷에 다 고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하면 뭐 삼다수라든지 뭐 롯데 아이시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되게 브랜드가 되게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그 중에서도 그 대기업에서 만든 건 그래도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찾으시되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좀 그런 거 검출 안 된 제품을 사용하면 더 좋겠다. 맞아요. 물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아, 그러네요. 지금 진짜 물을 사먹는 시대가 와갖고 이제 맞아요. 사이판도 그렇거든요. 아, 사이판은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반수로 나오는 지역이 있긴 있는데 거의 물을 사 먹어요. 거의. 그래서 갤런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사무실 가면 통 이렇게 엎어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물 정말 많이 먹고요. 저희는 또 저희 와이프가 또 거의 삼다수 매니아라서 삼다수만 먹어요. 저보고는 갤런물 먹으라고 자기 삼다수.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고 제가 그렇게 산다는 걸 조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처럼 차를 마시는 거는 여러 가지 저는 사실은 이제 좀 도움이 되라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성분들 때문에 사실 차를 많이 마시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적어도 500ml 이상은 정말 맑은 그다음에 미네랄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좋은 물을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맨날 말씀드리는 게 면역력에 관련된 말씀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무조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하고 맨발 걷기 하고 식단 조절하고 막 이런 게 다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건데 면역력에 관련해서 드실 수 있는 뭐 음식이나 식단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으시면 되게 너무 이제 범위가 넓으니까 네. 이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제철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자연 친화적이고 네. 나오는 식품들이 그러니까 그때 나올 수 있는 뭐 야채,
네네. 그때 나올 수 있는 생선, 네. 해산물 그런 거를 조금 선택해서 요리해서 드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긴 해요. 네네.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겨울 시금치가 금치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 약간 요약해서 제 스타일대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저희가 자꾸 암 환우분들 특히 저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암을 없애는데 좋은 음식에 너무 초점을 두시는데 사실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지역에서 나는 옛날부터 먹었던 그냥 시골 밥상 있잖아요. 사실 그걸 꾸준하게 지켜줄 수만 있고 우리가 너무 단 거나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것들 육류나 기름진 거 이런 걸 빼면 충분히 저는 그게 더 좋은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식단을 보면 특이한 게 없어요. 이상한 막 비싼 버섯류가 있다든지 구하기 힘든 어떤 고기나 생선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먹고 있는 뭐 시금치나 우엉이나 검은콩이나 현미나 뭐 된장찌개나 표고버섯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몸에 작용하는 그런 암에 관련된 대항력이나 이런 것들도 항암 작용이나 항염 작용들도 상당히 강한 거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비싼 걸 찾아가면서 검색해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어떤 것이든 본인이 꾸준하게 지키고 운동하고 먹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 이 루틴이 되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맨 처음에 뭐 차가버섯 막 러시아에서 막 공수에다가 어떻게 해서 먹고 막 했거든요. 막 누가 막 상황버섯 이런 거 갖다 주고 막 상황버섯은 사실 먹어요.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제가 끓여 먹거든요. 영지버섯 막 이런 소뚜껑만한 거 막 갖다 줘서 너무 감사해서 뭐 그런 날 처음 봤어요. 진짜 뭐 영지버섯 뭐 이만한 거. 사실 잘 다려 먹었어요. 먹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아주 미진하나마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연하고 가까울수록 병은 멀어지고 우리가 자연적인 것과 멀어질수록 병은 가까워진다 이런 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다른 분이 한 말인데 그죠? 제가 그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내가 지금 영어 이 철자가 세 자리가 넘어가면 잘 못 외워요. 근데 하여튼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또 가까운 곳에서 제철 음식을 찾으라고 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잘 웃으세요. 제가 예전에 사실은 사담인데 이제 거의 다 얘기 끝났으니까 사담인데 병원에 왔는데 항상 웃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저분은 맨날 매주 로또 복권 4등 이상은 맞나 보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맨날 웃을 수가 있을까.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영양사분이 상담하실 때 그분들하고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이렇게 웃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환우분들도 아침에 명상하고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이러면서 웃는 것부터 사실 시작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겪어봤지만 3기에서 4기로 넘어가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많이 진짜 망연자실 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누가 꺼내줄 수도 없고 꺼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힘들더라도 기분 좋은 이런 우리 팀장님 같은 이런 선생님 뵙고 자꾸 이렇게 농담도 하고 웃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자꾸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전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접근하면 또 좋은 것들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반응 좋으면 고정으로 갑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선생님 너무 바쁘세요. 사실은 지금 이 촬영 시간도 30분으로 딱 잘라놔가지고 제가 말이 막 엄청 그렇지 않아도 빠른 애가 말이 점점 빨라지는 거여서 병원에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신데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반응 좋으면 계속 2부, 3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분들이 댓글에다가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식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굳이 촬영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선생님을 뵐 때마다 여쭤보고 메모해서 여쭤보고 제가 댓글을 달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선생님은 귀찮아지시겠지만 구독자님을 네, 위해서 또 우리 전국에 계시는 많은 저 외국에도 계세요. 구독자분이. 그래서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달라고 제가 또 귀찮게 해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또 행복한 일 많이 있으시고 계속 지금처럼 계속 웃으실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어떻게
아, 잘 야. 나와, 수윤아. 네. 말 너무 잘하신다. 아, 저요? 아유. 아, 진짜. 뭐 현미밥 드신다고 했죠? 네네네. 그런 일단 저희가 이제 왜 갑자기 왜 그러나? 저희 말문이 막혔어. 간헐적 그 잘라주세요. 네네. 간헐 반응이 안 돼. 간헐적 단식부터 다시.